10월 들어서 우리 증시 안심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800선, 코스닥 지수 800선 라인이 한 차례 깨지기도 하더니 그리고 어제는 또 한 차례 테스트가 나타나기도 했죠. 계속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800선 초반대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400선대 초중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를까요? 기대를 걸어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오름 양상을 나타냈고 또 출렁거림이 크던 이 상품 시장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이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을지 핵심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입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도 좋았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서서히 비둘기파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미국도 실적 시즌 한창입니다. 그런데 은행주들이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후실적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 나올 실적에 대해서도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89%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06%, 그리고 나스닥 지수 1.2% 오름세 나타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습니다. S&P 500 내에 있는 11개 업종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냈죠. 그 가운데서 좀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조건부 휴전을 한다라는 내용의 이 낙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설왕설래합니다. 휴전한다라는 보도도 있고 일부에서는 아니다라는 보도 때문에 많이들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나타났었는데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미국이 나선다라는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S&P 500 내에 상장된 11% 10개 중에 한 곳의 기업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넷플릭스라든지 테슬라,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은행주는 계속해서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찰스 수압이 실적 내놨는데 역시나 좋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4%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도 연준 위원들의 계속된 멘트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금리 동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번 11월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실제로 패드워치상으로도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품시장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 이전 거래일에는 6% 가까운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당히 큰 우려를 낳았는데요. 이 부분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치솟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꺼낸 카드가 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수출 제재 완화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보도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제재 풀면은요, 베네수엘라가 이 원유를 공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WTI는 1.17% 하락하면서 배럴당 86.6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협정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이 일단은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석유 도소매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장의 반응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국제유가 차트고요. 급등락이 최근 들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이 긴 양봉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급등하고 나서 급등 움직임은 약간은 좀 잡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국내 관련된 종목입니다.
석유 도소매 관련주들 흥국석유는 어제도 급등했습니다. 24%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한국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앞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다소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온 국제유가의 하락. 과연 오늘장 이런 고공행진이 꺾일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낼지 석유 도소매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은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할 것이다 라는 매체 보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18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쪽에서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이 외신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매체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전시 상황이 아니고요. 이전에 초청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매체들의 보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안보 회의를 이유로 해서 미국 콜로라도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일정을 취소했다. 이것도 역시나 이스라엘 방문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현재 이 전쟁 상황이 확실히 빨리 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봐야 될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방산주일 텐데요. 방산주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사실 방산주들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어제도 대체적으로 1에서 4%대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또 방산 관련해서 오늘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국제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쟁 그리고 또 이런 전시회 이 가운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모멘텀이 섞여 있는데요. 방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쪽에 화답할지 역시나 좀 장중 움직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조금 더 격화될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계속해서 제재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강도 높은 첨단 산업 제재, 추가 제재가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매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미 미국은요, 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어떤 제품을 수출한다거나 하는데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AI, GPU라든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해서 대중 수출 통제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난해 수출 통제 조치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고성능의 반도체 칩들을 판매를 하지 못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100하고요. H100은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성능이 떨어지지만 수출 규제에 걸리지 않는 A800 칩을 중국에 수출용으로 생산해 온 바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화웨이에서 만든 신형 스마트폰이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줬었죠. 5G 통신이 가능한 이런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7나노 반도체 칩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물론 EUV 장비가 아니라 DUV 장비, 이 구형 장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기술력에 미국도 상당히 놀란 모습이고요. 이 부분을 제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먼저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요. 그 밖에도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피델릭스 어제는 다소 좀 주가 움직임이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쪽에 대장 역할을 해주는 한미반도체가 꾸준히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상당한데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이 수출 제재하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전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9월의 수출입 물가지수 잠정 통계입니다. 지난달에 수출 물가지수가 119.56을 기록해서 저달 대비했을 때는 1.7%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는 이것보다 더 올랐는데요. 현재 수입 물가지수가 139.67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2015년이 100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비로 이만큼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 대비했을 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3% 가깝게 2.9% 올랐습니다. 수출 물가 그리고 수입 물가가 동시에 3개월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국제 유가가 올라서 그렇다. 그리고 또 환율 영향도 있다. 환율이 9월 평균으로 봤을 때 1,320원 정도 된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